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자바 과목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9번 자바의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자바의 자료형 데이터 타입, 자바의 자료형 중에 정수 데이터 타입, 실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자동형 변환에 대한 내용, 그 다음 문자 데이터 타입, 자, 불리한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까지 이렇게 8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변수는 자, 프로그램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변하는 값,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기억 공간의 이름이 되겠고요. 자, 변수라는 이름으로 그 메모리의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까지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 바이트형은 달라지는 거죠. 자바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으로서 변수와 함께 객체도 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으로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라는 그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데, 자, 지역 변수는 영어로 local, 자, 어떤 지역 내에서 어떤 영역 내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자동으로 초기화되지 않고요. 초기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자,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또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나겠고요. 지역 변수는 어떤 영역, 지역 내에서만 인식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로 자바 언어는 이 브레이스 안쪽에 요쪽을 이제 지역의 시작과 끝으로 해서 이 안에 선언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거에 비해서 어떤 그 영역, 지역의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자, 전역 변수는 메소드들 간에 공유할 값을 전역 변수로 선언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전역 변수는 디폴트 값이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자, 자동 초기화되므로 어떤 값을 할당하지 않고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어떤 for문이나 어떤 while문이나 또는 어떤 if문이나 또는 어떤 함수나 이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이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로컬, 지역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영역 밖에서 선언된 변수를 우리는 전역 변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자바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자, 컴퓨터 내부로 자료형의 값을, 데이터의 값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크게 문자 숫자 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즉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타입이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바는 기본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자, 바이트, 숏, 인트, 롱, 플로트, 더블, 그 캐릭터, 불리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에는 뭐 배열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바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에서 먼저 정수 데이터 타입을 보는데요. 자, 그 저장할 수 있는 기억 공간이 어떤 그 범위 한정이 있죠. 이 부분은 C 언어랑 C 언어는 바이트라는 타입이 없는데 이게 이제 캐릭터라는 그 C 언어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크기가 1바이트, 숏 2바이트, 인트 4바이트, 롱 8바이트 이런 크기를 갖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서
2에 비트가 하나 있으면 0 또는 1 두 가지 2의 1승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비트가 2개 있으면 2의 2승가지, 비트가 3개 있으면 2의 3승가지. 자, 이렇게 해서 비트가 8개 있으면 2의 8승, 2의 8승은 256입니다. 256인데 이거를 반을 딱 자르면 자, 마이너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28까지 표현할 수 있고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128이 아니라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27, 0 때문에 하나가 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그 형식에 맞춰서 따졌을 때 2의 2승, 65,536인데 그걸 반으로 나눈 거고요. 자, 2의 이제 4승, 2의 8승.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기서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예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트형 변수, 숄트형 변수, 자, 인트형 변수, 롱형 변수. 그때 바이트형은 1바이트, 얘는 2바이트, 얘는 그 4바이트죠. 자, 그리고 이것은 8바이트인데 각각 그 표현할 수 있는 그 수 안으로의 그 어떤 값이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해서 찍힐 텐데요. 자, 우리가 이클립스를 열어서 이걸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를 실행시키고요.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얘가 자, 자바의 그 뭐지 1-1로 하겠습니다. 자바의 1-1. 자, next finish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기술자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소스 붙잡고 우클릭 뉴 클래스. 클래스의 이름은 그냥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 원래 대문자로 하니까 자, 자바 그 다음에 1 언더바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소드 만들겠다 이런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열리면 자, 제가 그 코드가 너무 작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코드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직에 쭉 내려가면 텍스트 폰트에서 에디트. 자, 요거를 한 14 정도로 좀 키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키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메인 메소드 안에 바이트형으로 byte 바이트형으로 자, avar이라는 변수에다가 100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숄트형으로 숄트형으로 bvar 이라는 변수에 30만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안 들어갔나요 지금? 제가 하나 더 넣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CVAR에다가 5만이네요. 5만. 자, 5 하나 둘 셋 넷 5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렁형에다가 DVAR 이렇게 집어넣고 100만이네요. 100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라인 하고요. 그 안에서 AVAR 그 다음에 AVAR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복사를 해오죠. 저희가 요건 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것까지 코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자, AVAR, BVAR, CVAR, DVAR 자, 이렇게 저장하고 자, 이렇게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값이 제대로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되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네, 방금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해서 뭐 이렇게 예, 집어넣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요거를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데이터 타입에 대한 개념입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의미하고요. 자, 내부적으로는 정수와는 다른 상태로 저장되는데 이것을 floating poin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123.456 이거를 저장할 때 실제 플로팅 포인터는 0. 그러니까 여기 소수점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0.123456을 저장을 하는 건데 이게 원래는 123.45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크기랑 동일하게 하고자 10의 3승을 곱합니다. 그래서 요거 따로 저장하고 10의 n승 할 때 요걸 따로 저장하는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플로팅 포인트예요. 그래서 매우 큰 수, 그러니까 동일한 비트에 대해서 매우 큰 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바에서의 실수 데이터 타입은 플로팅 더블. 그래서 4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예,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가지지만 실제 고정 소수점, 그 정수는요, 고정 소수점 형식, 픽스트 포인트 형식인데 동일한 바이트일지라도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큰 수, 매우 작은 수를 그러니까 수의 범위가 넓은 거죠. 매우 큰 수, 매우 작은 수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플로팅 포인트 방식은 조금 전에 설명했죠. 매우 큰 수, 매우 작은 수를 표현하려면 자릿수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만약 고정 소수점 방식으로 한다면 비경제적이죠. 그래서 그 저장하는 방식을 다르게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소수점이 픽스드 포인트는 123이라는 그런 정수가 있을 때 포인트가 여기 이렇게 고정돼 있다고 보는 게 픽스드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3.456 또는 뭐 점 뒤에 뭐가 와도 좋은데 이 소수점이 이렇게 물에 떠다니듯이 움직였다. 이것 때문에 부동, 플로팅, 물에 떠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소수점 형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터는 1234.56인데 이걸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러면 0.123456이 되는데 원래 데이터랑 같게 하기 위해서 10의 4승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소수점 이하로 만드는 작업을 표준화, 정규화라고 하고요. 모든 유효 숫자를 소수 첫째 자리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자, 소수점을 움직였기 때문에 원래 자리랑 동일하게 하려면 이렇게 값을 곱해 주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요. 자, 가수분은 뭐냐면 이 유효 숫자 있죠. 유효 숫자를 저장하는 영역이고 지수분은 10의 n승 할 때 요거를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매우 큰 수와 작은 수를 저장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변수 AVAR과 더블형 변수 BVAR에다가 자, 초기화 선언을 하고 초기화를 시킵니다. 자, 10.2 AVAR. 자, 여기 R이라고 써야죠. AVAR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이제 코드가 잘못됐고 거기에 보면 AVAR은 20.1 하고요. 얘가 지금 플로팅이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반드시 뒤에다가 F를 붙여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플로팅 포인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0.1은 그냥 일반적인 실수죠. 그거는 더블형이고요.
그래서 그냥 써도 되는 거고 플로팅형은 여기다 f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출력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뉴 하고요. 자바 프로젝트 한 다음에 자, 자바 1-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1-2 -2 이렇게 하고요. 자, 역시 자, don't create 하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class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이 자바 1_2 자바 1_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하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자료형을 하고 있죠. 자, 플로트형 AFLOAT 플로트형 AVAR에다가 자, 그 다음에 더블형 BVR이면 DOUBLE 더블형 BVAR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자, AVL에다가 20.1 예, AVAR에다가 얘가 이제 플로트형이기 때문에 20.1 하고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 이유는 플로트형 변수에는 끝에다가 F를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 A자가 빠졌네요. 자, 그리고 BVL에다가 BVAR 얘는 더블형이죠. 더블형은 그냥 숫자만 써주면 됩니다. 20.1 이런 식으로. 그런데 플로트형은 반드시 저런 식으로 그 F자를 붙여주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out 이건 이제 갖고 와보죠. 시스템.out 프린트라인 해서 하나는 AVAR 또 하나는 BVAR을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저장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각각 20.1은 찍히나 프로그램 코드 안에서 플로트형은 F를 붙인다는 것 기억을 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예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형 변환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어로는 promotion. 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섞여 있을 때 프로그래머가 걔네들 데이터 타입을 맞추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데이터 타입을 맞추어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프로모션, 자동형 변환이라고 하고요. 자, 중요한 건 더 큰 데이터 타입으로 통합되어 연산식이 수행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실수형, 이것은 정수형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개념이죠.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를 보면 하나는 지금 인트형이고 하나는 플로트형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실수고 정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더 커요? 실수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얘를 뭘로? 예, 플로팅형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이클립스로 와서 자,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 1-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finish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클래스를 추가할게요. 클래스. 자, 자바 1_3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죠. 메인 메소드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finish. 자, 여기에다가 코드를 넣겠습니다. 하나는 플로트형 변수고요. 아니, 인트형 변수고요. 또 하나는 플로트형 변수입니다. 그래서 인트형 변수 VAR을 10으로 선언을 하고요. 플로트형 변수 BVAR을 그다음에 10.1
of. 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해서 두 개의 결과값을 곱하게 됩니다. 두 개의 결과값을 곱하게 되면, 자, 어쨌든 연산이 하나는 정수용, 실수용이기 때문에 더 큰 쪽, 플로트형으로 그 결과가 바뀌게 되고요.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곱한 값이 제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세 번째 예제를 해보았고요. 자, 이제 문자 데이터 타입에서 좀 보면 그 캐릭터형으로 선언되고 문자 한 개의 내용이고요. 스트링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레퍼런스 타입이죠. 자바에서는 문자 데이터 표현을 유니코드 책에 사용합니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캐릭터 타입은 인트 타입 호환 가능해요. 자, 그래서 해당 문자의 유니코드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문자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때는 작은 따옴표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를 보면 캐릭터형 변수에다 글자 하나 집어넣고요. 그리고 찍어봤고요. 자, 이거는 뭐예요? 정수용으로 캐스팅 해서 찍어봤습니다. 그럼 정수용으로 캐스팅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를 가서요. 파일 뉴 자바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 자바하고요. 1-4 이렇게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피니쉬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 클래스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그 다음에 1_4 1_4 이고요. 메인 메소드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자, 선언을 좀 하면 자, 캐릭터형 변수 A var에다가 대문자 A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한 칸이 안 띄어졌네요. 그리고 그 출력을 합니다. AVR을 여기에 보면 자, 출력을 해요. 하나는 AVAR, 또 하나는 자, 캐스팅한 AVAR.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좀 해보면 자, 요거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가 찍혔고 요 밑에 줄에서는 A의 값을 정수용으로 전환한 값, 즉 A의 유니코드 65가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4번을 실행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불리한 타입입니다. 자바에서는 논리의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낼 때 불리한 타입을 정의하는데 C 언어에서는 불리한이 없었습니다. 자, 불리한 타입은 다른 타입으로 형 변환을 할 수 없으며 true 또는 false를 대입하여 값을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고요. 불리한 타입은 관계 연산자의 결과값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제어문의 분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예제를 좀 보면 자, 불리한 변수 true를 갖고 찍었어요. 그냥 just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실습을 해보는데 자, 파일 new 그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 자바 1-5죠. 1-5 뭐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피니시에서 자, 여기다 클래스를 추가하는데 new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가 일반적인 사바 그 다음에 1_5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소드 들어가고요. 자,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일단 불리한으로 그 변수를 AVAR 이렇게 하나 선언해 주시고 자, true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찍어 보는 거죠. system.out
아웃점, 예, 프린트 라인, 예, 프린트 라인 하고 그 안에다가 변수 이름이 AVAR이죠. 예, VAR 저장을 하시고 자 실행을 하면 예, 당연히 출력 값이 찍히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환으로 와서 자, 8번째 주제가 reference data type입니다. 자, 참조형이라는 뜻이고요.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그래서 C 언어의 포인터와 개념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바의 reference data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 이외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 reference data 타입은 기본적으로 객체 타입을 의미하고요. 기본 데이터 타입들은 선언하면 메모리 할당이 즉시 일어나는데 객체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new라는 메모리 할당을 위한 키워드를 사용해야 하겠고요. 자, 삭제는 객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때 자바가 그 알아서 언제 되는지 프로그램은 알 수 없어요. 가베지 컬렉터에 의해서 가베지 컬렉션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제 그 개념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자바의 레퍼런스 데이터 타입은 그 중에 문자의 열변, 즉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 있어. 스트링. 예. 자바의 문자열은 스트링 클래스. 자, 자바는 이제 클래스로 정의되어 있죠. 이용해서 저장하는데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해서 변수를 선언하면 스트링 객체가 생성이 되지만 스트링 객체는 new를 사용하지 않고도 메모리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트링 변수 선언하고 str 하고요. 원래는 new 한 다음에 string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new라는 연산자를 쓰지 않아도 그냥 string하고 변수 하나를 선언할 때 다짜고짜 이렇게 문자열을 예,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객체이지만 변수처럼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스트링 객체입니다. 그래서 객체 신분은 객체인데 변수처럼 사용한다 이런 설명이 되겠죠. 자, 예제 6번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Hello Java, Welcome to Java 이런 식으로 아예 이 스트링 변수를 그 new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str1 그런 다음에 new 하고 string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hello java 이렇게 써줘야 되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해보면 이클립스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자바 하고요. 1 언더바 1-6이죠. 그리고 피니시 한 다음에 자, 여기에 이렇게 클래스를 집어넣고요. 자, 자바 1 언더바 6 이렇게 한 다음에 메인 메소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하면 자, string 자, str1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hello java 네, 이렇게 쓸 거고요. 첫 번째 변수 자, 두 번째 변수는 string 예, 그 다음에 str2 구요. Welcome to Java라는 그런 문자열을 여기다 쓸 겁니다. LCOM이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출력해야죠. system.out.print java 요거를 print line 자, 요것을 그대로 그냥 복사해 와서 여기서 예,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예, 저장하고
이렇게 출력해 보면 헬로우 자바랑 웰컴 투네요. COME 웰컴 투 자바. 예.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되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전자적 프로그래밍 원에서 그 움직이는 주체 역할을 하는 변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기억 공간의 이름, 변수 되겠고요. 문제 2번입니다. 자료를 컴퓨터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형을 갖는다. 이것은 무엇인가? 데이터 타입, 자료형.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